자, 그럼 오늘은 일단 개념편부터 꺼내 보시고요. 개념편 두 문제 할 거야. 우연이가 휴가 가면서 한 문제 질문으로 던지고 왔어. 그래서 총 두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15번하고 18번 두 개 해볼 겁니다. 느낌상 왠지 18번 안 풀어본 것 같아, 그지? 우연이가 18번 안 풀어본 거 하지 않을까? 대답을 안 하냐고, 왜? 말을 하라고 말을, 맞다, 아니다,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서지민! 예,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알겠습니다. 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자, 그러면 15번부터 보자고요. 1차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두 개일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풀어라 그랬지? 예, 그럼 자, 다 풀어놨을 거냐, 이거 푸는 거는? 맞아? 네, 오, 진짜요? 자, 그러면 배치현 씨, 네. 첫 번째 거 x에 관해서 해를 풀어라. x는 어떤 범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x는 뭐 누구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응. 네, 2분의 a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하다. 이렇게 그냥 첫 번째 건 바로 풀려버리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직선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수직선 그리면 되지? 네, 그리고 어딘가에다 2분의 a를 표시하겠지? 그리고 밑에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범위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생긴 범위 내에서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몇 개여야 된대? 2개. 그럼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2개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3, 4 이런 것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2개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제일 작은 숫자 누구랑 누구야? 1, 2가 여기 들어오고 3은 밖으로 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런 그림을 만들려면 2분의 a라는 숫자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2하고 3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나요? 네, 그럼 이렇게 1차적으로 완성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더 생각을 더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2분의 a가 얼마냐에 따라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3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 네. 그러면 2에 가까워지다 보면 2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a가 4면 되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범위 내에 자연수 2개가 들어와, 안 들어와? 완전. 들어오지. 왜? 2에 색칠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2가 돼도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움직여서 3에 가까워져. a가 6이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범위 내에 자연수가 몇 개 들어와? 그래, 1, 2, 3, 3개가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여기 등호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풀어서 a의 범위 찾는 거지. 어떻게 하지 알겠어요? 네, 그럼 자, 2를 전부 다 곱하자고. 그러면 가운데 a 남겠지? 네, 그리고 2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4, 부등호 안 바뀌고 6. 이렇게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쳐. 그리고 중요하다. 중요라고 적어놔. 중요. 손가락 왜 그래? 어제 그 창문에 찧었어요. 창문에 찧었어? 네. 창문 안 닫혔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은진이는 다쳤으니까 창문을 안 닫혔나 싶어서. 멀쩡해? 그럼 은진이 힘을 더 키워야 되겠네? 창문한테 졌잖아. 자, 그러면 다 됐으면 18번으로 갑니다. A, B, P, C, D 그 다음 P가 이렇게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BP의 길이는 최대 몇 cm까지 될 수 있는지 물어봤지? 네. 우리 여기 보는 BP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돼? X. X. 그럼 여기 보는 PC의 길이는? 그렇지. 그럼 난 여기 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사각형 ABCD의 넓이에서 빼기 삼각형 ABP의 넓이 빼죠. 그리고 또 삼각형 CPD라고 할 거거든. 이렇게 넓이를 빼겠죠. 요거 하면 되잖아. 그러면 자, 계산하자. 사각형의 넓이부터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16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2분의 1 여기서 빼기 삼각형 ABP의 넓이 밑변이 x 높이가 6 곱하면 6x 네.
2로 나누면? 3x. 그럼 바로 그냥 3x 빼면 되겠지. 그리고 또 빼기. 얘 넓이 찾으면 되잖아. 윗변이 10, 밑변이 10-x, 높이가 10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0 곱하고 여기다 곱하기 10-x 이렇게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네. 정리부터. 얘 80이죠? 네. 3x 빼죠?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먼저 약분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마이너스 5를 분배하면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50 플러스 5x. 그럼 정리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찾은 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어떻대? 사드레꼴 넓이의 2분의 1 이하라 그랬지. 그럼 이제 우리는 식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2x 플러스 30이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 우리 아까 80으로 찾았지. 그거에 2분의 1을 한 거보다 이하. 이거 풀으라는 얘기잖아. 네. 이건 안 해본 게 확실해. 그지? 간단한 얘기인데. 자,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30이 40보다 이하. 그럼 2x가 10보다 이하. 그러면 x는 5보다 이하. 따라서 x는 최대 얼마? 5cm.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네. 끝났잖아요. 어려운 거 없지? 네. 좋아. 그럼 자, 개념편은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유형편으로 갑시다. 오늘은 숙제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유형편의 55쪽. 오늘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한 문제씩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하나씩 보고 가자. 자, 55쪽에 쏙쏙 개념 익히기 1번 보면 연속하는 두 홀수 나오지? 이거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지? 작은 홀수 하나를 x. 그거보다 다음에 나오는 홀수를 x 플러스 2.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큰 홀수를 x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작은 홀수를 x 마이너스 2로 해도 돼. 원래는 홀수 하면 2x 마이너스 1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 우리는 그냥 x라고 하고 계산 다 해놓고 나서 x가 홀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봐라. 그렇게 작업을 거치는 게 니네 계산하기도 편할 거라고 했죠. 그럼 2번. 요거는 뭐야? 750km 운반할 수 있는데 60km, 65km짜리 사람들 태우는 거니까 그냥 단순한 부등식 만들기 하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3번은 동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뭐 따로 안 해봐도 되겠죠? 네. 그럼 4번 이거 뭐야? 기본 요금 주는 거잖아. 네. 하지만 우리 이거 뭐 했어? 사진 찍는 문제도 막 나왔고 했었지?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봐야 돼? 여러분들 해도 되겠어? 네. 좋아? 자, 그럼 5번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뭐야? 그 홈쇼핑에서 물건 살래, 집 앞에서 물건 살래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 문제잖아. 맞죠? 구입을 할래, 렌탈을 할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두 개 비교하는 거지? 자, 그 다음 6번은 단순한 거속시 문제지? 네. 상점까지 왕복할 거지?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서 거속시 찾으면 되겠지? 네. 좋아? 넘어가 보자고요. 그럼 자, 유형 13번은 수와 평균에 관한 문제. 우리 이거 유형으로 정리 다 했었죠? 단순하게 산수하면 되는 거 맞지? 네. 자, 유형 14번 최대 개수에 대한 문제들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문제들을 보면은 10번 문제는 뭐 아이스크림하고 봉투 사고 막 하는 거잖아. 단순한 그냥 동계산하는 문제지? 네.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자, 유형 15번은 도형에 관한 문제죠. 넓이 구하고 막 하는 건데 15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거든? 15번 별표 하나 칠래? 그리고 옆에다 적어놔. 어려움. 15번에다 별표 치라니까 왜 13번에다 별표 치고 있어? 손가락만 다친 게 아니야? 정신 안 차릴 거야? 15번에 별표 치라니까 왜 또 유형 15번에다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해. 자, 15번 문제가 왜 어렵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다고 쳐봐. 종이가 있어. 이걸 그냥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종이와 종이 사이에 요만큼의 틈을 주고서 이어붙이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요 틈 사이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요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워. 그래도 한번 고민해봐. 여러분들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16번으로 오면은 여러 가지 활용 문제라고 나왔죠. 자, 16번 문제는 뭐야? 예금액에 대한 거잖아. 이거 우리 앞에서 또 해봤던 것 같은데 형 거 따로 찾고 동생 거 따로 찾아서 비교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유형 17번 문제도 한번 볼까? 그냥 바로 밑에는 17번 문제. 이번에는 뭐야? 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뭐 몇 개씩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럼 이런 문제들 풀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야. 나랑 재우랑 지금부터 사탕을 주고받을 거야. 내가 재우한테 사탕을 10개를 줬어.
그럼 재호는 몇 개를 받는 거야? 10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뭐 8개 받았어요 라고 뻥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혹은 12개 받았어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받게 된다. 그럼 내가 재호한테 X개를 줬어. 그럼 재호는 몇 개 받았을까? 그래,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단순한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유형 이제 18번 문제, 바로 밑에 18번 문제 보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추가되는 거야. 자, 우리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었지? 6번까지 했었나? 응? 노트를 보면 되잖아. 네, 이거까지. 6번까지 했어? 그럼 자, 오늘 이제 7번째 유형에 대한 얘기 할 거거든. 자, 요 18번 문제와 관련된 문제야. 무슨 문제냐면 나이에 관한 문제야. 이 나이에 관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 생각해보자. 지금 선생님 나이가 29이거든? 네. 왜 웃어? 29이야. 자, 그러면 지금 한재호 나이 몇 살이야? 14살이지. 우리 몇 살 차이나? 15살 차이가 나고 있지.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럼 재호는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 24살. 나는 몇 살이 되겠어? 아니야, 29이야. 이 말이 믿겨?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재호가 10살을 먹으면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10살을 먹어야 되겠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변한다는 얘기야.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변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거속시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렸었지. 네. 이런 나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뭘 그리게 될 거냐? 그렇지. 표를 그리면 돼. 확인됐어? 그럼 자, 여기 보이는 이 18번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표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18번 문제 지금 쭉 읽어볼래? 아버지 나이가 몇 세? 46세. 딸의 나이는 15세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대상이 누구야? 아빠랑 딸 두 명이 나와 있지. 맞아? 네. 그럼 그 아빠와 딸 두 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표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자, 표를 그리는 방법은 단순하게 그리면 돼.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 이렇게.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빠, 여기다 딸. 뭐 대상이 달라지면 여기 두 명의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쓰면 되겠지? 적어놓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문제를 딱 읽었더니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가 나왔지? 그럼 현재 아버지 몇 살? 46, 딸은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몇 년 후라고 했잖아. 네. 몇 년인가가 지났지? 네. 그럼 그 몇 년을 우리는 미지수로 잡고 X년 후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X년 후의 나이가 아버지와 딸이 똑같이 변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X년 후는 아버지 나이 몇 살? 46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딸은 15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봐. X년 전이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46 마이너스 X 15 마이너스 X로 적으면 되겠지? 좋아. 이렇게 해서 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찾는 거야. 자, 문제를 봤더니 X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몇 배야? 2배 이하가 돼야 되지. 그럼 자, 이제 식 만드는 거지. 46 플러스 X라는 아버지의 나이는 15 플러스 X라는 딸의 나이의 2배보다 이하가 되겠군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정리만 하면 돼. 이걸 왜 선생님이 굳이? 지금 문제는 굳이 정리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만 들어가면 풀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굳이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10년 전에는 아버지 나이가 뭐 딸의 나이의 2배였고 뭐 2배와 똑같았고 그 다음에 뭐 몇 년 뒤에는 3배 이하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와. 현재가 아니라 막 10년 전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말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마저 풀고 가자. 자, 46 플러스 X 그대로 냅두고 분배하면 되겠죠? 그럼 30 플러스 2X. 그 다음 이제 우리 어제 산수반 하면서 봤던 건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항상 X를 왼쪽으로 몰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x 쓰고 막 하잖아. 하지 마. 딱 봤을 때 2x랑 x 보이지? 네. 개수가 얘가 더 작지? 네. 그럼 얘를 넘겨, 일로. 이렇게. 그럼 계산하기 편해지잖아. 왜? 1로 넘기면 뭐가 돼? 2x 빼기 x니까 그냥 바로 x 나오지. 적는 거야. 그 다음에 30을 그러면 반대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얼마 돼? 적는 거야. 이 양만 했지? 그러면 부등호 굳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있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식 쓸 때 여러분들 내 옆에 앉혀놓고서 식 쓰는 거 몇 번 봤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꼭 적으려고 그래. 그럼 부등호 방향 때문에 계속 헷갈리고 막 틀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항 했지? 내가 이쪽 먼저 이항을 했어. 계산해서 써. 그럼 남은 거 32항에 가야 되잖아. 숫자 일단 써. 이항만 했잖아. 곱하기 나누기 안 했잖아. 음수 안 곱하고 안 나눴잖아. 그럼 부등호 그 위에 거랑 똑같이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등식 완성할 때 방정식 풀 때처럼 앞에 거 쓰고 는 뒤에 거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앞에 거 먼저 계산 다 했어. 뒤에 거 계산했어. 혹은 뒤에 거 먼저 했어. 앞에 거 계산 다 했어. 그리고 방정식이면 등호 그대로 따라 내리면 되고 부등식이면 이제 양수 곱했냐 음수 곱했냐 이거 확인해서 부등호 그대로 오거나 반대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부등호나 등호를 체크해 주는 걸로 식생활 습관을 좀 바꿔봐. 그러면 계산하기 훨씬 편해질 거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결국 x 몇 년 후가 되는 거야? 16년 후에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7번째 나이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19번 문제는 물탱크에 물에서 6리터를 흘려보내고 나머지 3분의 1을 사용했더니 10리터 이상이 남았다 그랬지? 요거는 그냥 물탱크 그림에서 물탱크에서 얼마만큼 빠지고 얼마만큼 없어지고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그러면 같이 해봐. 뭐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20번에 나와 있는 걸 또, 저 연필 왜 자꾸 떨어지니? 20번에 나와 있는 거 보자고요. 1부터 50까지 숫자가 다 적혀 있죠. 비교해서 뽑은 사람은 큰 수를 뽑으면 5점, 작은 수를 뽑으면 2점을 잃고 20번, 게임을 20번 했네. 20점 이상을 얻으려면 큰 수를 몇 번 뽑아야 되는지 구하라고 그랬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요걸 우리 8번째 유형으로 정리합시다. 자, 8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승패에 관련된 얘기야. 승패하면 또 무슨 뜻인지 알아볼라. 이 정도는 알겠지? 네. 승리, 패배. 그렇지. 이기고 지고. 게임에 관한 얘기들. 그러면 이 게임에 관한 게 지금은 카드를 뽑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패를 가리기 가장 좋은 단순한 방법 뭐 있을까? 가위바위보. 맞아. 가위가위보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쌤 어렸을 때는 여기 우리 바로 건너편에 계단 높은 거 있지. 그 꼭대기에 서서 가위가위보를 해. 이기면 내려가. 지면 올라가. 꼭대기에서부터 계속. 그래서 밑에 먼저 내려오는 사람은 집에 가는 거야. 응, 해봤어?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몇 번을 이기고 몇 번을 지고 막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승패에 관련된 얘기는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야. 표를 그려서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서 이기고 진 횟수를 체크하는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기고 진 횟수를 체크하는 거. 확인돼요? 그럼 자, 우리는 표를 또 어떻게 그릴 거냐? 아까 그렸듯이 똑같이 가로선 하나 그리고 세로선 2개 그리면 끝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할 거잖아. 2명의 사람이 필요하겠지? A와 B가 여기에 들어오는구나. 2사람이. 여기에 들어와도 상관없어.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적을 거야? 이긴 횟수를 적을 거고 여기에 진 횟수를 적을 거야. 확인돼? 네. 만약에 앞에 거랑 좀 비교했을 때 헷갈린다면 여기다 이기고 진 횟수 적지 말고 여기다 A, B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도 돼. 여기다가 A, B를 적고 2사람이 있구나. 여기에 이긴 횟수 적고 진 횟수 적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확인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미지수 x로 놓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를 끝까지 쭉 읽으면 진희와 경호가 나왔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A, B라는 두 사람보다 뭘로 하면 돼? 진희와 경호로 예를 들어버리면 되겠지. 여기다가 진희, 여기다 경호라고 적어놓고 진희가 큰 수를 뽑아야 된다. 그 횟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진희가 더 큰 수를 뽑는 횟수. 그럼 진희가 이겼다는 얘기지? 그럼 진희가 이긴 횟수를 x.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경호가 진 횟수가 나와. 나랑 재우랑 가위바위보를 20번 했어. 내가 15번 이겼어. 그럼 재우가 몇 번 이긴 거야? 5번. 다시 말하면 재우가 몇 번 진 거야? 15번. 즉 내가 이긴 횟수랑 재우가 진 횟수는 똑같아. 맞죠? 또 내가 진 횟수랑 재우가 이긴 횟수는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자연스럽게 경호 여기는 x가 되겠지. 확인돼요? 네. 자, 그 다음 우리는 게임을 총 몇 번 했어? 20번 했잖아. 그러면 진이가 x번 이겼으면 진 횟수는 20-x번인 게 확인이 되지? 그럼 당연히 경호가 진 횟수는 이긴 횟수는 20-x번인 걸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 네. 여기까지 맞추고 나면 이제 문제를 봤어. 이긴 사람은 5점을, 이기면 5점을 얻고 지면 2점을 잃는다고 했지.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빼기겠지. 네. 얻는 건 플러스겠고. 네. 그러면 일단 진이 점수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진이는 5점씩 x번 얻었지. 네. 2점씩 감점을 20-x번을 한 거야. 이게 진이 점수야. 정리해놓고 천천히 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진이 말고 이번엔 경호. 경호는 어떻게 돼? 5점씩 20-x번을 얻었고 2점씩 x번 감점 됐겠죠. 이렇게 찾는다. 찾았죠? 그럼 이때 진이가 경호보다 20점 이상을 더 얻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진이의 점수인 5x 마이너스 2와 20-x를 곱한 거가 경호의 점수인 5와 20-x 곱하고 마이너스 2x를 한 거보다 20점 이상이 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는 거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물론 이거 정리 다 해놓고 써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써. 네. 알겠죠? 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해도 되겠지? 네. 좋아. 요게 8번째 승패에 관한 문제.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 일에 관한 문제 할 거야. 이 일에 관한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할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안 나? 기억나? 네.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어? 전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위당 한 일의 양을 찾으라 그랬지. 뭐 1시간당 한 일의 양,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을 끝냈다 라는 얘기는 뭐라고 똑같다 그랬지? 숫자 1을 완성했다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랬지? 예를 들어보자고. 내가 지금부터 작업을 할 거야. 나는 10시간을 일해야 작업이 끝나. 그럼 나는 1시간당 얼마만큼의 작업을 하는 거야? 10분의 1.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일을 은진이가 하게 되면 15시간이 걸린대. 그럼 은진이는 1시간당 얼마만큼 일하는 거야? 15분의 1. 똑같은 일을 재우가 해. 그랬더니 재우는 100시간이 걸렸어. 그럼 재우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100분의 1. 똑같은 일을 지민이가 했더니 2시간 만에 끝냈어. 어떻게 되는 거야? 1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 얼마야? 2분의 1. 그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21번을 또 보는 거야. 그럼 자, 21번을 지금 봤더니 문제를 한번 읽어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다 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A 기계가 나와 있죠. 즉 A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지. 자, A 기계는 몇 시간 만에 일이 끝났어? 7시간. 그러니까 얼만큼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B 기계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도 찾을 수 있겠지? 얼마야? 9분의 1. 그래, 9분의 1. 요렇게 찾는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소 몇 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A, B 기계를 합하여 8대를 사용해서 1시간 이내에 일을 끝낼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돼요. 다시 말하면 1시간 동안 한 대만 갖고 일을 해서는 안 끝나겠지? 네. 최소한 7시간, 최소한 9시간이 필요한 게 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X대, 몇 대의 기계일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기계를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A와 B 기계를 합해서 몇 대를 사용했어? 8대. 근데 문제에서는 쭉 끝까지 봤더니 A 기계를 최소 몇 대 썼냐라고 물어봤지? 즉 A 기계가 몇 대인 걸 우리가 구하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럼 A 기계의 대수를 X대 쓰게 되고 B 기계는 8-X대 사용하면 되겠구나. 확인돼요? 네. 그럼 이제 봐. 7분의 1씩 X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9분의 1씩 8-X대를 사용을 해서 일을 해. 그래서 총 몇 시간을 일을 해? 1시간 이내로 일을 해서 일을 끝내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1시간, 최대 1시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최대 1시간을 하게 되면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잖아. 1시간씩 일했다. 확인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일이 무조건 끝나야 되지. 근데 1시간 전에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럼 1시간 하면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의 양보다 더 많이 일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일이 끝나는 거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믿어도 돼? 응.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X가 어떻게 되는지 범위로 나오겠지? 네. 최대 몇 대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봐. 만약에 내가 이걸 풀었더니 X가 뭐 4.5보다 이하가 나왔어. 그럼 우린 몇 대 사용했다는 얘기야? 4.5대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기계 대수를 셀 건데 이렇게 한 대, 2대 쓸 건데 반 딱 갈라가지고 너는 반만 해. 이럴 수 있어 없어? 기계가 망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최대 몇 대? 네. 4대를 사용한 거다. 라고 우리는 한 번에 페인트를 더 극복해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지? 좋아. 요렇게 되는 게 9번째 일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2번에 나와 있는 것도 문제 한번 읽어볼래?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읽었습니까? 네. 이번엔 좀 새롭죠? 네. A 식품 나오고 B 식품 나오는데 뭐 지방이 어떻고 뭐 전체의 몇 g을 차지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이제 100g 중에 얼마가 들어있고 막 이런 문제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비율에 관한 문제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확인돼요? 그럼 이 비율에 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조금 어려워. 얘는 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 체중이 100kg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내 체중의 10%는 지방이야. 그럼 지방이 몇 킬로? 10kg. 10kg.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체중은 각기 다 다르겠지만 모두 다 지방은 10%씩 가지고 있어. 그 와중에 지민이의 몸무게는 50kg야. 그럼 지방이 몇 킬로? 5kg가 되겠지. 그 와중에 채은이의 몸무게를 쟀더니 25kg야. 그러면 지방은 몇 킬로? 2.5kg. 이렇게 상황마다 달라질 거 아니야. 즉 퍼센트가 나오게 됐을 때는 전체 양의 지방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들어봐. 재우의 몸무게를 쟀더니 재우가 밝히길 거부했어. 그러면 재우의 몸무게는 결국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 X키로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재우 몸 안에 있는 지방은 몇 킬로가 될까? 10분의 1X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비율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 말 그대로 비율,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전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방금 전에는 선생님이 10%라는 얘기를 정확히 해줬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 체중은 100kg거든요. 내 몸의 30kg는 단백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와중에 지민이는 몸무게가 50kg예요. 단백질이 몇 킬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몇 킬로라고 할 거야? 15kg. 어떻게 계산할 거야? 내가 100kg일 때 30을 가지고 있잖아. 네. 10분의 3이 지방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지민이는 50kg였잖아. 네. 50에다 10분의 3을 곱하면 되겠지. 네. 맞죠? 근데 그 와중에 은진이의 몸무게는 47kg야. 예를 드는 거야. 너 그 몸무게가 아니라고. 47kg인데 47kg면 은진이는 단백질을 몇 프로 가지고 있을까? 얼마 가지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또 계산이 어떻게 돼? 16kg. 복잡해지겠지?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이 한 번 더 꼬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처럼. 확인돼요? 네. 그럼 여기서 한 번을 더 읽어보자. 내가 처음에 내가 100kg일 때 단백질이 30kg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10분의 3이구나 라는 비율을 쉽게 찾아냈지.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내 몸무게는 88kg거든? 그 중에 물이 67kg야. 확인됐어?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민이의 몸무게는 38kg야. 물 얼만큼이야?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겠지. 네. 이게 문제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냐면 기본적인 단위당 포함량이 얼마가 되냐 이거를 찾아야 돼.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몸무게가 아까 88kg였지? 내 몸무게가 100kg였다면 찾기가 훨씬 쉬웠겠지?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88kg라는 내 몸무게 안에서 물은 몇 킬로였지? 67kg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1kg 안에 얼마만큼의 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야. 그러면 누구 몸무게가 38kg건 누구 몸무게가 X건 전부 다 대응할 수 있어 없어? 대응이 가능해지지. 그래서 이 기본적인 단위당 얼마만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88이 1로 변해버렸잖아. 네. 나누기 88 하면 되지. 네. 똑같이 나누기 88에서 88분의 67kg가 들어있어요 라고 찾으면 된다는 거지. 분수가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바로 22번 문제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시켜 볼 거야. 자, 22번은 표가 하나가 그려져 있죠. 자, A 식품이 이쪽에 이렇게 써져 있고 B 식품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방의 양이 나와 있는 거잖아. 자, A 식품은 지방이 얼마래? 18. B 식품은 6이지. 근데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100g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100g이 아닌 1g에 포함된 양을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1g에 포함된 건 당연히 뭐 하면 돼? 100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아예 나눠서 우리는 1g당 이만큼이 포함되어 있어요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고. 왜 그럴까? 왜 1g당으로 해야 될까? A가 27g이 될지 38g이 될지 175g이 될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1g당 얼마가 있으면 바로 그냥 곱해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g당, 1kg당 이렇게 얼마씩 있는지를 찾는 거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해놨을 때 A, B를 합해서 몇 g을 먹었어? 400g을 먹었지? 네. 그 와중에 A는 몇 g 먹을 건지 물어봤지? 그럼 A가 먹어야 될 양을 Xg, B는 400-Xg 먹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먹어야 될 지방의 양이 A 식품을 먹었을 때 100분의 18Xg을 먹게 될 것이고 B 식품을 먹었을 때 100분의 6에 400-X만큼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해버리면 내가 먹은 총 지방의 양이 나오겠지? 네. 그 지방의 양이 문제에서 몇 g이 돼야 된대? 54g이 넘지 않아야 되죠.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크면 돼, 안 돼? 안 돼. 같으면 돼, 안 돼? 작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54g보다 뭐다? 이하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확인돼? 이렇게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습관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길러주셔야 되는 단원들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였나? 여러 가지 활용 문제에서 총 4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집에 가서 꼭 복습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조금 쉬운 걸로 가보자고요. 자, 유형 17번 문제 딱 보니까 미술관에 관람객이 입장하는데 1인당 2,000원이고 5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사람마다 500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마치 그거랑 똑같지 않아? 사진 촬영했을 때 내장 넘어가면 추가 요금 내는 거?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거니까 한번 풀어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해서 18번 나와 있죠? 건너뛰고 유형 19번 먼저 볼 겁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 시간에 공들여 설명한 건데 뭐 하는 문제야 이거? 그래, 이런 거는 참 잘 기억해. 사기치는 거. 맞죠? 그럼 사기치는 거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한 장을 더 넘기자고요. 거석시에 대한 문제 나오죠? 자, 32번 문제 봐봐. A에서 B 지점까지 갈 건데 걷다가 속력을 바꿔서 걷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거석시에다 찾으면 되겠지? 네. 요거는 해본 거니까 건너뛰고 33번 어때요? 마찬가지로 걷다가 뛰어서 또 학교 가잖아. 그러면 얘도 해봐도 되겠지? 그러면 자 34번 상호랑 연진이가 나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직선으로 이쪽에서 상호가 가고 이쪽에서 연진이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각각의 거석시 찾으면 되겠지? 네. 뭐 문제 될 거 있나? 요것도 해봐도 되겠지? 네. 자 그러면 35번 등산하는 거니까 산 그려놓고 또 하면 되지? 네. 그 다음에 36번 올레길을 걸어 가고 오잖아. 네. 맞지? 예. 그러면 대신 갈 때 길하고 올 때 길이 같아 달라 지금 문제 읽어보니까 다르지?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올레길이잖아. 네. 언덕이 있겠지?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길이 다른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해도 돼. 편하게 문제 풀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37번 또 어때요? 집에서 도산까지 가는데 갈 때 길하고 올 때 길이 또 어때요? 다르죠? 뭐 1km 먼 길을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 네. 그럼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실력업. 실력업의 2-1번, 2-2번은 아까 우리 채은이가 질문해서 했던 거죠. 3-1하고 3-2는 우연히 질문 나와서 했던 거지? 요거는 여러분들 해도 되겠지? 자, 그럼 뒤로 넘겨서 또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64쪽까지 오시면 됩니다. 64쪽까지 왔더니 17번에서 시작이거든요. 초콜릿하고 사탕 살 거래요. 동계산하는 거니까 해봐도 되지? 18번은 규칙 찾기 하는 거잖아. 승용캐 비교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지 규칙 찾아보면 되겠지? 자, 19번 문제. 구리의 10%, 구리의 20%막 나와 있지? 이게 뭐야? 비율에 관한 문제. 10분의 1, 20분의 1 이런 식으로 10분의 20 막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20번. 복사비는 8장에 1,000원이고 한 장당 8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거 사진 촬영하던 그 문제지? 추가 요금 발생하는 거? 그 다음 21번. 단체 입장권 사는 게 유리하냐고 물어봤지? 뭐야? 사기치는 거. 22번. 거속시 문제죠? 해봐도 되겠지? 그 다음 톡톡 튀는 문제는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 단원 다 끝났지? 그럼 선생님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면 끝이야. 앞으로 돌아와서 잠깐 건너뛴 59쪽에 나와 있는 유형 18번. 그게 오늘의 마지막 유형. 자, 그러면 11번째 유형입니다. 뭐가 나올 거냐? 원가정가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방정식을 활용할 때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그때 어떻게 풀이를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나?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원가정가 문제는 무조건 세 가지 찾고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원가, 정가, 할인가.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시작을 해도 문제 막힐 일 없다는 거야. 이거 세 가지 무조건 찾기. 그럼 여기 안에서 미지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맞지? 요거 어떻게 찾는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해줘? 기억 안 나? 자, 원가가 1,000원이야. 네.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20%면 얼마야? 200원이지? 그러니까 1,000원에다가 200원 더하면 되잖아. 그게 정가. 근데 그게 계산하기 싫으면 1,0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20 해도 되잖아.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안 팔려. 그래서 재호한테만 특별히 40%를 할인해 줄 거야. 그럼 40%를 할인해 주면 몇 프로 받겠다는 얘기야? 60조. 그렇지. 그러면 정가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60을 하면 할인가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응, 그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26번, 27번, 28번 세 문제 보이지? 뭐 해볼까? 27번 왜? 별이 쳐져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27. 자, 원가가 1,000원인 연필을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60% 이상의 이익이 남도록 정가를 정하려고 한다. 정가를 최소 얼마로 정하면 되는가? 라고 물어봤죠? 네. 그러면 우리는 원가 정가 문제인 걸 알았으니까 원가, 정가, 할인가 이거 세 가지를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원가는 문제 나왔어. 얼마로 나왔어? 1,000원. 1,000원. 자, 그 다음에 정가가 문제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보고 정하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정가 얼마? X1. 얼마로 정할지 모르니까. 자, 근데 할인가 문제 봤더니 어떻게 했어? 안 팔려서 뭐 했대? 20%를 할인했지. 몇 프로 받겠다는 얘기야? 80%. 그럼 할인가는 100분의 80X. 그래, 이게 할인가가 되는 거야. 자, 원가 정가 할인가 우리 다 찾았어.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을 읽는 거야.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원가의 60% 이상의 이익이 남아야 되지. 그럼 원가의 60%가 뭐야? 10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60을 하면 되지. 그게 이익이잖아. 네.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샀어. 4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싶어. 네. 그럼 난 얼마를 받고 팔아야 돼? 60분. 400원을 남기고 싶어. 그럼 물건 얼마에 팔아야 돼? 1,400원에 팔아야 되지. 400원에 팔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60%의 이익을 남기고 싶어. 원가랑 60%의 이익 두 개를 합쳐놓은 금액으로 팔아야 되지? 그래서 60%의 이익을 남기고 싶어. 거기다 밑줄 하나 쳐볼까? 60% 이상의 이익이 남도록. 거기가 어떻게 될 거냐? 원가 1,000원이었지? 1,000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60이 아니라 160을 해야 돼. 확인돼? 그리고 이거보다 어떻다고? 이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상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줄 쳐놨지? 거기 밑에다가 요 내용을 적어놔. 100분의 160 돼야 되는 거까지 표시를 해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또 나중 가가지고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사실 잘 몰랐는데요? 하지 말고 안 되면 지금 얘기하세요. 괜찮아? 네. 그래. 그럼 이제 요렇게식 만들어줬지? 우리 뭐 하면 돼? 이거 풀면 되는 거지? 네. 풀면 정도 나오겠지? 네. 풀어줘야 돼? 해도 돼? 네. 그래?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저 계산하는 거야. 원가 정가 문제 어떻게 문제 알겠어? 그래.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원가 정가 문제까지 하면은 부등식의 활용,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해본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지.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얘기했던 것들. 잘 기억해놔야 돼. 왜냐면 우리 다음 단원에 가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 또 활용이 나와. 이거 그대로 가져가. 그리고 여기에 몇 개가 더 추가돼. 그러니까 이거 다 모르면 그만큼을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이걸 미리 외워놓으면 추가되는 거 몇 개, 한 3, 4개 정도만 더 기억하면 되니까 훨씬 쉬워지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리 연습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유형편에 나와 있는 문제들 다 한 번씩 쭉 살펴는 봤습니다. 그럼 오늘 유형편 숙제는 어디까지예요? 65쪽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안에서 혹시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나 여기서 촬영 중단하고 숙제할 시간 드리면 돼요? 네.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숙제 바로 시작합시다.